안녕하세요. 특유의 소탈함으로 늘 친근하게 먼저 다가가는 국회의원. 안녕. 아저씨가 이 동네 국회의원이야. 안녕. 아이고 이뻐.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국민의 속사정을 듣고 대변하기 위해 진심을 다하는 허종식 의원. 누구든지 간에 비빌 언덕이 있으면 사람 희망을 갖잖아요. 정말 정치가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사회적 약자에게는 비빌 언덕이 돼줘야 한다. 그 생각을 저는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기 위해 오늘도 쉼없이 발로 뛰는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인천 동부민철구갑 국회의원 허종식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허종식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허종식 의원에게 인천은 40년 넘게 살아온 제2의 고향이자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인데. 국회 일정이 없는 날 지역구에 위치한 수복마을을 찾았다. 시중화 사업적으로는 돌릴 수가 없을까? 이 전설이 이런 엉망이잖아요. 오래된 전봇대들이니까 이거를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정비할 때 전체를 다 정비하는 걸로 한번 검토해서 가능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볼게요. 허종식 의원의 지역구인 동구와 미추홀구는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 이 마을 역시 인구가 줄고 빈집이 늘면서 생활 환경이 더욱더 악화되는 등 급격한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다. 일단은 여기는 빈집이 너무 많아요. 시유지도 많고 빈집도 많고 그런 것들이 좀 정비되었으면, 왜냐면은 안전하지 않으니까요. 도시재생 누질 사업을 통해서 동네가 좀 깔끔하게 좀 청소하고 뭐 정비하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다행히 지난 2019년 당시 인천시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이었던 허종식 의원의 노력으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이 마을이 선정됐다. 제가 이제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을 했잖아요. 구도심은 떠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돌아오는 곳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돌아오려면 첫째, 사는 집이 괜찮아야 되는 거죠. 교통도 편리해야 되고요. 공원도 좀 있어야 되고요. 학교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만들어내는 일을 제가 균형발전 부시장 때부터 해왔고, 국회의원이 된 지금도 끊임없이 그걸 추진하고 있는 거죠. 지역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원도심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겠다는 허종식 의원의 다짐.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해내고 마는 거침없는 추진력과 열정으로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도 했다. 마을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도시재생의 방향을 찾는 허종식 의원. 마을 주민들의 희망 섞인 바람도 이어진다. 여기가 급경사라서 겨울에 눈이 내리고 밤에 얼면은 넘어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중화도 됐으면 좋겠고, 그 위에다가 태양광을 이용해서 코일을 깔면은 눈이 녹거나 이러면 겨울에 좀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살기 좋은 지역구를 만들겠다는 열망 하나로 정치에 뛰어든 허종식 의원. 한국 기자 대상을 받기도 한 20년 경력의 베테랑 기자 출신으로 인천광역시 대변인과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을 역임하며 행정 경험을 두루 쌓았다. 제가 이제 사는 동네가 동구하고 미추홀구잖아요. 우리 민주당이 거의 이겨본 적이 없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구나 우리 미추홀구 주민들이 저에 대한 기대를 좀 가지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제가 우리가 좀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비빌 언덕이 돼주자. 이렇게 해서 정치 시작한 겁니다. 이날 오후 지역 사무실에서 학부모와 교사들이 참여한 간담회가 열렸다. 학생이 적다 보니까 저의 과제이기도 하고요. 학생들을 많이 좀 이렇게 모으고 싶은 욕심도 있는데 곳곳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런 거는 도와주시면. 이 구도심 학교들이 다 오래됐잖아요. 대부분 학교가 다 반영이 됐어요. 오늘 안건은 원도심 학교의 열악한 교육 환경 문제. 노후화된 학교 건물과 학생 수 감소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신청한 학교도 하나둘 늘고 있다.
밑바닥이 이렇게 마루장판으로 돼 있는 데 있고 데코 타일이 돼 있는 데 있고 선생님들이 계시는 교무실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어이구야. 제가 속상했던 게 제 연수구 쪽에 있는 모든 학교들은 이미 진즉부터 뭐 화이트보드에 전부 그림 프로젝트로 했는데 와서 보니까 칠판도 그냥 흑칠판에 프로젝트도 없고 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할 때 특히 온라인 수업할 때 코로나 때문에 여기에 가장 우선순위 해달라 이런 말이죠. 수업이 가장 우선이라서요. 이거 좀 즉시 알아보면 좋겠다. 원도심 학교에 필요한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이 한정된 교육 예산으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는 상황. 이로 인해 신도시 학교와 원도심 학교의 교육 격차도 더욱 벌어지고 있다. 구도심 학교 이렇게 뭐 현대화 사업 해가지고 구도심 학교가 공부하는 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파악을 해서 다 배치를 해줘야 돼요. 조그만 것도 차별받는다고 되게 상처로 남잖아요. 우리 때야 차별을 안 하면 모든 학생들이 지역에 관계없이 동등한 교육 환경을 마땅히 제공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에 큰 책임감을 느끼는 허종식 의원. 가능한지 아니면 내년 예산에 잡아야 되는 건지 고쳐야 될 것도 많고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온라인 교육에 필요한 이 설비들이 참 부족한 학교가 많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이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것이냐 해결해 줘야 될 책임이 제가 그 사람한테 있는 거죠. 오늘 말씀 나눈 것들은 빠른 시간 내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에 찾게 됐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면서 같이 공생하는 것이 학교를 위해서도 좋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좋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또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니 저로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돌아갑니다. 허종식 의원은 원도심 학교가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 날 궂은 날씨에도 들뜬 발걸음을 재촉하는 허종식 의원.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유족의 자택을 방문했다. 아우 반갑습니다. 제가 길건데 좋아하니 얼람전 3전 예, 골랐는데. 몸이 많이 안 좋아하셨죠? 고엽제 막 이런 걸로. 예, 안 좋았죠. 고엽제가 독해서 몸에서 그걸 못 이겨낸 거예요. 그러니까 명호부대에서 앞장서서 싸웠다 하더라고요. 이럴 때는 베트남 전쟁 파병 군인이었던 남편을 폐암으로 먼저 떠나보낸 어르신의 사연에 귀를 기울이는 허종식 의원. 썩은 걸 줘가지고. 고생 많으셨죠? 그래도 정부에서 이런 대우를 해주니까 대우를 받으니까. 이거는 이제 보온에 대한 배지예요, 이게. 감사합니다.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아이고, 생일 축하합니다. 아유, 근데 좋은 선물을 받아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직접 국가유공자 명패 달기에 나섰다. 생일을 맞은 어르신에겐 그 어느 것보다 값진 특별한 선물이 됐다. 오늘 내 생일인데 너무 큰 선물을 주시고 진짜 이렇게 찾아오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용기가 나죠. 허종식 의원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수많은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는 일이야말로 국벽과 자긍심을 높이는 첫걸음이라고 말한다. 국가가 할 수가 있다면 최대한의 애호를 해야 된다. 우리 잘 안 하거든요. 정말 이거 바꿔야 됩니다. 제가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이 보훈 대상자를 애호하는 것은 어떻게든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자랑스럽잖아요. 고생하고 불편하고 국가를 엉망하고 이건 안 되죠. 저는 그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또 다른 국가유공자 유족을 만나러 가는 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분이 국가유공자인데 아버지가 못 봤대요. 6.25 참전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렇다고 그래요. 네. 국가유공자의 집 누가 보더라도 당당하라고 하나 붙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변 이웃들에게 나라를 지킨 숨은 영웅의 집임을 소개한 후 유족을 만난 허종식 의원. 저는 원래 아버님 얼굴도 모르고 그러니까 유복자시라고 했어요. 유목자 아버님이 6.25 때 전사하셔서 그 후로 이제 저희가 태어났잖아요. 51년도에 육군 병장이었었는데 시체도 못 찾았어요. 돌아가신 지는 모르니까. 정말 아버지도 좀 고생하셨네. 네. 한국 전쟁에 참전해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아버지. 태어나서부터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며 어렵게 지내온 유족에게 허종식 의원은 따뜻한 말을 건네며 위로한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 후손들을 정부가 책임져 줘야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크게 보면은 우리가 독립유공자가 있고요. 6.25와 또 월남전 참전 유공자, 그 민주화 유공자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 모든 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열과성을 다해 애호를 해야죠.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아버지의 넋을 기리며 70년 만에 자랑스러운 국가유공자 명패가 달렸다. 어머님이 24세 혼자 되셔서 89세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죠. 이렇게 이제 하연이 직접 와서 해주니까 너무 고맙죠. 크게 뭐 바란 점은 없고 이렇게 이제 희생한 분들을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주신 것만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라는 자체가 대단히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그 후손들은 정말 고생하신 분이 많습니다. 애우 차원에서라도 더 많은 지원을 해드려야 됩니다. 또 그 후손들에 대해서는 취업도 알선해 드려야 되고요. 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지원도 지금보다 더 늘려드리는 게 맞다. 그런 것들이 다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제가 국회의원으로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의 처우 개선에도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는 허종식 의원. 보훈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기초연금 수급에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국가보훈유공자 수당을 인상했는데요. 정작 저소득층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른 금액만큼 생계급여를 깎고 있기 때문입니다. 46만 8천 원. 70% 이하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 보훈급여가 포함돼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보훈의 값과 나이 들어서 받는 이 나이값이 다른 거잖아요. 이걸 소득으로 잡아서 노인 연금을 안 준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국가를 희생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들, 그 후손들이잖아요. 보훈의 값을 우리가 최대한 애호하자. 이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보훈 가족들과의 만남을 마무리하고 지난 2018년 문을 연 인천 보훈병원을 찾았다. 보훈은 정말 국가가 가장 기본적으로 책임져야 될 일이거든요. 이 호국보훈의 달에 우리 국가를, 나라를 위해서 또 고생하시고 다치시고 이런 분들이 치료를 잘 받고 있는지, 또 저희들이 지원해 줄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인천시장님과 함께 왔습니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국가유공자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활약하고 있는 의료진들. 그들을 격려하고 의료 현장의 고충을 듣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아스트라제네카 2차 의료기관으로 지원을 받아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일 80여 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고 있고요. 경찰, 해양경찰, 군, 소방공무원도 국가사회 기여자의 지위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제가 있을 대로 도와드려야지. 네. 현재 국가유공자등 보훈가족이 환자 구성이 95% 차지하고 있고요. 일반 지역 주민은 5%라서 저희가 일반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입견이 있으셔서 아직 못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서 공원으로 만들어서 이 보훈 대상자 많이 오니까 시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보훈 가족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모든 지역 주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고민들. 요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공공의료가 강해져야 한다는 인식들이 이제 많이 돼 있는 이 상황이니까 허종식 의원님도 열심껏 챙겨주실 거예요. 이 사람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네. 제가 기재부를 하고 있거든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가 상당 부분 투자를 해줘야 보훈에 대한 국가적인 애우 또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좋은 병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평소 공공의료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강조해온 허종식 의원. 인천 보훈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보탤 계획이다. 민간에서 진료를 거부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아파도 갈 데가 없는 거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고 행복감을 느끼려면 공공의료가 최소한 30% 돼야 된다. 정부가 그쪽에 정말 예산도 투입하고 행정력도 투입해서 정비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며칠 후 국회에서 지역 언론사와 인터뷰 중인 허종식 의원을 다시 만났다.
서울은 서울대병원이 있으니까 국립의료원도 있고. 인천 의료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염병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인천공항이나 유입은 취약하되 방어도 취약한 공공의료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서 반드시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되는 것이다. 또 우정비 또 한 번의 낙선 끝에 제21대 총선에서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허종식 의원. 지역 현안을 풀어줄 적임자로 뽑힌 만큼 지역 언론들도 그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포인트를 갖다 잘 짚어서 얘기해 주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부담 없이 그런 거 터놓고서 이쪽으로 터놓고 얘기해 주시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그런 애정이 엄청 묻어나세요.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되고 필요하고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시잖아요. 국민이 뽑아준 거잖아요. 저를 열심히 하라고. 충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 특별히 뭐 이렇게 힘들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치는 아무래도 당사자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책임이 훨씬 더 무겁다고 봐야죠.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의원실 보좌진들과 함께하는 회의가 열렸다. 지역별 백신 접종률이 격차가 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전남하고 세종하고 비교해보면 광역시도 17.5%나 차이가 나는데. 아무래도 지금 나이 드신 분들 먼저 맞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노령 인구가 많은 지역이 그 접종률이 높지 않을까. 위탁 의료기관의 숫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수도권에 위탁 의료기관이 굉장히 많게 되어 있고 아랫지방은 위탁 의료기관이 별로 없잖아요. 젊은 고참 보좌진부터 갓 의원실 식구가 된 막내까지 자유롭게 묻고 답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인간적인 면모가 되게 매력적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천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상임위 현안에 대해서 챙기실 때는 되게 완벽하게 해내시려고 하고 또 일정 가지고 항상 일하시니까 흔히들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그런 틀 있잖아요. 내가 그냥 마냥 오해를 했구나,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그런 틀을 깨게 해주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PPT 자료만 간단하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 의원실 식구들이 있었기에 허종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21건의 법안 중 모두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중 안타까운 사연이 담긴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이 있다는 허종식 의원. 아동복지법에 피해 아동의 경우 가해자와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입법 발의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인천 미추홀구 남현화재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국민이 가슴 아파했던 이른바 인천 라면 형제 사건. 엄마가 없을 때 라면 끓여 먹다가 불나서 동생을 끝내 숨졌습니다. 그 어린 나이 10살도 안 돼서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우리가 사회가 조금만 관심이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정말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아동 어린이들 보호하는 법을 만들고 사회가 어떻게 하면 더 관심을 가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그거를 저부터 촉발시키는 계기가 된 거죠.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허종식 의원은 학대 의심 보호자와 아동을 즉시 분리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아동입니다. 어린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냐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어린이들이 정말 자기 꿈을 펼치도록 만들어주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다. 그게 국회의원이라면 법으로라도 제도적 뒷받침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 국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이자 소임이라 여긴다. 지역구에 위치한 한 전통시장. 건강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오랜 당부를 만난 듯 친근하게 안부를 물으며 허종식 의원의 방문을 진심으로 반기는 시장 상인들. 저번에 방송 나왔을 때 봤을 때 너무 멋있어요. 그랬어요? 고맙네. 다음에 의원님 막걸리 드실 때 사러 올게요. 네, 사러 올게. 자, 또 들어올게. 나는 이 집 그게 제일 맛있어. 그 뭐냐, 저기 뭐지, 그 된장 발라놓은 고추 있잖아. 선거 때만 되면 얼굴을 볼 수 있는 TV 속 국회의원이 아닌 지역구의 전통시장을 수시로 누비며 시장 상인들과 끈끈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제가 이 동네 사니까 시장을 더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늘 표정을 보는 거죠. 우리 시민들이 행복해하는 건지 어두운 건지. 그래도
그 코로나로 1년 이상 고통을 받았는데 그래도 늘 이렇게 웃는 얼굴로 이렇게 서 계신 시장 상인들 보면 그래도 그 얼굴에서 희망을 갖는 거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진솔한 모습으로 소통하며 민생 읽기에 나선 허종식 의원. 그 잘 돼요, 어때? 요새 힘들어요. 다 안 돼? 네. 장사 일어났다 졸다 들어가요. 이제 7월 23일 날 정도 되면 국회에서 재난지원금이 통과가 될 거야. 9월 초나 8월 말 9월 초쯤 되면 재난지원금 줄 거예요. 뭐라도 줘야지. 시장 상인들의 최대 관심사인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서부터 지역 수건 사업에 이르기까지 시장 상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현장 보고도 빠지지 않는다. 승기천은 어떻게 돼요? 승기천은 하는 걸로 결정이 났으니까 어떻게 복원하는 게 가장 좋은 건지를 그 하는 전문 영역을 한번 해야 돼요. 부천의 굴포천하고 우리 이제 승기천하고 덕인천에 그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그 수문통 물 들어왔던데 이 세 개는 복원하려고 그래요. 시장 상인들과의 소통 속에서 현실을 보고 생각을 나누며 어떤 정책과 지원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허종식 의원. 정말 우리가 정치권이나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가 있다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다. 나는 정부가 있어서 편안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서 편안하다. 국회의원이 있어서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잠을 잘 수 있다. 이런 나라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조금만 일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날 오후 지역 사무실을 찾은 반가운 손님들. 하트로. 하트. 사랑합니다. 오늘은 그에게 희망 나눔 명패가 전달됐다. 의원님이 후원해 주셔서 희망 명패 전달하러 왔습니다. 미추홀구가 다른 그 지역보다 취약계층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적십자에서 지원되는 거는 한계가 있고 후원을 받게끔 많이 지원해 주셨어요. 희망 나눔 명패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후원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마련한 캠페인이다. 정기 후원해 주시면 이걸 가지고요. 저희가 또 이기가정 긴급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관내도 마찬가지고 그분들한테 좋은 일 하니까 당연히 해야죠. 강자나 잘난 사람들은 그냥 돈 다 잘 삽니다. 그런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저도 사회로부터 어떻게 보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사회에 돌려줘야죠. 자신의 작은 실천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허종식 의원은 희망한다. 며칠 뒤 지역구의 한 공사 현장을 찾은 허종식 의원. 지금 여기 이제 여기까지는 상가고, 그렇죠. 3층, 4층, 5층은 외래병원이고, 외래병원이요. 여기가 아마 잘만 해놓으면 여기가 핫플레이스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하가 전체가 막 여기 상가가 대형이 들어오니까 앞으로 완전히 바뀌죠. 생활 인프라가 취약했던 원도심에 병원과 상업, 문화시설 등을 갖춘 의료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을 중심으로 원도심 상권을 되살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의료복합단지라고 정말 이게 구도심이 달라졌구나 이걸 증명하는 건물이거든요. 구도심의 랜드마크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여기가 상가가 552개가 있는데요. 이 상가의 전체 연면적이 대형 백화점의 1.5배쯤 큽니다. 인천의 중심 상권이 이곳이 될 거다. 하루 수십만 명의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이 일대가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죠. 원도심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재개발 사업으로 지역구의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허종식 의원. 지역의 균형 있는 성장이 인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라 믿고 있다. 신도시와 원도심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져 있습니다. 이 주민 갈등의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구도심을 신도시에 버금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우리 국민의 고통이 좀 많잖아요. 소비도 크게 진작시켜서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되거든요. 이런 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빨리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까? 이런 데에 좀 의정 가지고 집중하고 싶습니다. 진정 국민의 일꾼임을 스스로 증명해 나가고 있는 국회의원. 말보다는 실천으로 민심에 답하는 허종식 의원. 과감한 추진력과 합리적인 비전으로 지역의 균형 발전을 꿈꾸는 그의 힘찬 발걸음은 오늘도 멈추지 않는다. 맨날 싸우는 국회는 이게 아니고 허종식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국민과 국가를 열심히 하는구나. 저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거죠.
건강하세요. 코로나가 무섭기는 무섭습니다. 코로나 문 열면 제가 열심히 찾아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